이번 강의에서는 현대조선소의 출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 핵공장 사업에서 조선소 건설은 일본의 협력을 얻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4대 핵공장 사업반에서 조선업을 담당한 키스트의 김훈철 박사는 조선업의 제휴선을 유럽, 영국에서 찾을 것을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유럽 조선소는 일본 조선업에 밀려난 상태여서 한국을 통해 일본 조선소를 견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 정주영은 조선 사업을 그만두려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질책과 상공부의 VLCC 건설 제안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 사업을 포기하려는 정주영에게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도와주었는데도 포기해? 라고 분노하며 앞으로 현대에 정부 일을 주지 말라고 질책했다 합니다. 또 중형 유조선 건조 착수로 자신감을 얻은 상공부는 1970년 말 대형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이를 1971년 2월 조선공업진흥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0만 톤급 이상의 조선 도크를 건설하는 공사를 1971년에 시작해서 1973년 3월에 완료하고 거기서 초대형 유조선인 VLCC를 건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2만 톤급 선박 건조 계약만 맺은 처지에 실로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박정희의 채근과 상공부의 제안에 VLCC 조선소의 건설에 나섰습니다. 현대의 정주영은 1971년 초 제휴처를 유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에는 일본 조선소에 밀려 폐업한 조선소가 많았기에 현대는 거기서 나오는 경영자, 기술자들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는 1971년 3월 런던에 지점을 설치하고 5천만 달러 차관 획득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은 그림과 같았습니다. 1. 현대는 금액이 큰 만큼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서독 등의 은행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했습니다. 유럽은행 컨소시움은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스페인의 코페이사가 각기 1,800만 달러를 공여하고 프랑스 앵도 수에즈 은행이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만드는 배를 살 선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현대는 조선소 기자재 공급사들을 통해 은행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공급자 신용, 셀러스 크레딧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 현대는 영국의 조선업 자문회사인 애플도어사와 설계, 기술지도, 선박 수주 협력에 관해 용역료 60만 달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3. 현대는 애플도어로부터 현대의 건조 능력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 4.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에 제출하여 차관 공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5. 그런데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인 ECGD는 이 장기 연불 수출 차관의 승인을 보류해서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확실한 증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만들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장차 건조할 배를 주문받아야 차관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 정주영은 배를 주문할 선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1971년 10월 정주영은 그리스의 한 해운업자에게서 국제 시세보다 헐값인 척당 3,095만 달러로 26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 2척을 2년 6개월 뒤 인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7. 현대의 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원리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급 보증이 덧붙은 덕분이었습니다. 8. 이로써 현대는 유럽 4개국으로부터 5,015만 달러의 차관을 얻었습니다. 정주영은 선박을 수주할 때 울산의 조선소 부지 예정지 사진과 500원권 한국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이며 선주를 설득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유조선 수주 과정에 대한 정주영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은 배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만들어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너라.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오나시스 차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하면 우리보다는 더 형편없는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2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에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1972년 3월 울산에서 현대조선소의 기공식이 열려서 조선 입국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1972년 3월 23일 현대조선소의 기공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박 대통령이 친히 참석해서 조선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기반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1년 뒤에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선소를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현대 조선소에 관한 민족화 그림입니다. 왼편을 보면 선박 자재를 쭉 늘어놓았는데 당시 블록 공법이라고 하여 이 자재를 용접해서 배의 부분 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도크에서 이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을 보면 배를 몇 토막 낸 듯한 덩어리가 비스듬히 기대 있는데 이것이 블록입니다. 현대라는 영문명이 쓰인 크레인, 일명 골리앗 크레인인데 이것으로 블록을 들어 올려서 서로 붙여서 선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선 도크가 완성되었습니다만 현대조선은 지상에서 이 블록을 만들면서 도크 공사도 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일감이 줄을 이었습니다. 1973년, 1974년 초까지 총 12척에 300만 톤의 VLCC를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일감이 넘쳐서 그것이 현대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현대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도 기술 제휴를 하여 설계 도면을 얻고 또 사원들을 기술 연수시켜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제1호선은 1974년 2월 15일에 진수하여 1974년 11월 27일 선주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제1호 유조선의 선체 건조가 거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1호 유조선 애틀랜틱 베런호의 선박 명명식 모습입니다. 두 척을 처음 주문받아 동시 건조했기에 저 멀리 또 한 척이 있습니다. 베런호 왼쪽 부두에 보이는 개미 같은 까만 점들이 바로 현대조선소 직원과 외빈입니다. 선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